안녕하십니까. 2015 신년 특별대담 진행을 맡은 전진아입니다. 지난해 2014년은 고양시 역사에서 기념비적인 한 해였습니다. 바로 전국에서 10번째로 인구 100만 명을 돌파했기 때문인데요. 1992년에 시로 승격을 할 때 인구가 24만 명이었으니까 22년 만에 100만 도시로 빠르게 성장을 한 셈입니다. 이런 고양시의 놀라운 성장세의 중심에 있는 분이죠. 바로 최성 고양시장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민선 6기가 출범한 지 벌써 반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2015년 새해를 맞는 각오가 좀 남다르실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무엇보다 먼저 꽃보다 아름다우신 우리 100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경기 케이블 시청자 여러분, 민족의 대명절인 구정을 맞이해서 우리 가정 내에 건강과 행복, 항상 웃음꽃이 만발하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민선 6기 네. 재선 시장이 돼서 또다시 100만 도시를 책임 맡게 됐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감회가 새로운 것이 지난 선거 과정에서 세월호 참사의 이런 아픔들이 끝나지 않은 가운데 네. 고양터미널 화재 사건이 또 발생했고 또 저는 그 와중에 저희 아버님께서 이제 말기암 투병 중이셨는데 임종하셨고 그래서 거의 선거를 치르지 못하다시피 했습니다. 네. 그런 과정에서도 시민들께서 다시 이 100만 도시의 미래를 책임질 기회를 주셔서 아무튼 우리 시민들의 안전, 행복 문제 잘 챙겨야 되겠다는 그런 무한 책임을 느끼고 있고요. 또 우리 100만 도시가 조금 전 소개시켜 주신 것처럼 대한민국에서 10번째 100만 도시일 뿐만 아니라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또 선정된 만큼 양적으로도 팽창했을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저희 고양시가 이제 대한민국에서 주목받는 도시이기 때문에 네. 아무튼 아주 멋진 시정을 펼칠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네, 남다른 각오 잘 들었고요. 일단 최성 시장님 하면 처음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주황색 점퍼에 네. 예, 초록색 소형차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오늘은 또 특히 점퍼가 아니고 네. 한복을 곱게 네. 차려입으셨는데 이유가 네, 뭐 또 민족의 대명절이고 가족들끼리 즐거운 마음으로 네. 윷놀이도 하시고 또 그러실 것 같아서 좀 잘 보이려고 이렇게 네. 한복을 입고 나왔는데 어떻게 좀 예쁘지 않으세요? 보기 좋습니다. 예, 네. 굉장히 한복이 멋지고요. 네. 명절의 의미를 더욱더 풍부하게 해주는 그런 좋은 네. 의상이 아닌가 그런 네. 생각이 들었고요. 감사합니다. 좀 근황 얘기를 좀 해보면 지난해 11월 이죠. 유럽까지 멀리 출장도 다녀오셨는데 어떤 이유에서였는지 네. 또 성과가 또 좀 있었다면서요? 네네. 뭐 아주 큰 성과가 있었고요. 우선은 이제 저희가 고양시 내에 강매동 지역에 자동차 클러스터가 이제 지금 아주 예정대로 국토교통부의 협력 속에서 잘 진행이 되고 있고요. 네. 또 킨텍스가 대한민국 최고의 이런 이제 이 전시 컨벤션 센터인데 그 바로 이제 인근 부지에 현대 자동차 박물관이 들어서는 네. 이런 새로운 고양시의 산업적 지형이랄까요? 이게 이제 바뀌어지던 와중에 이제 유럽의 독일의 이제 에센 모터쇼라는 국제적인 모터쇼가 있는데 네. 뭐 약 4천억에 해당되는 지역 경제 효과를 가져온다고 하는 세계 최대의 이 모터쇼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 유치를 위해 가지고 관련 재단 또 K월드라는 이쪽 기관에서 그래도 시장에 가서 네. 좀 책임감 있게 이런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이 SN 국제 모터쇼 유치를 사실상 확정을 짓고 왔고요. 네. 이제 최근에는 계약서까지 와가지고 이제 서울 모터쇼와 함께 물론 서울 모터쇼도 킨텍스에서 개최됩니다. 네. 그래서 킨텍스를 중심으로 해서 서울 모터쇼, SN 국제 모터쇼 그리고 자동차 클러스터하고 연결돼서 우리 고양시의 어떤 이 비약적인 100만 도시의 미래 비전을 만들 수 있는 자동차 산업의 발전 그리고 또 자동차 분야에서도 이
튜닝 산업이라고 하는 네네. 미래의 부가가치가 높은 이런 산업이 이제 앞으로 어쩌면 우리 100만 도시를 먹여 살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네. 독일도 다녀오고 프랑스의 르망이라는 도시 다녀왔고요. 또 그 외에도 이제 저희 고양시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1위 도시가 됐는데 네. 그럼 과연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는 어딘가 이제 봤더니 네덜란드 또 이 덴마크 또 프랑스 독일이어서 네. 그런 세계의 선진 국가에 가서 복지 또 문화 예술 환경 이런 걸 좀 많이 배우고 왔습니다. 네네. 자동차 분야에서 이제 고양시만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좀 찾았다 이렇게 볼 수도 네, 그렇습니다. 있겠는데요. 네. 또 100만 도시 얘기를 좀 다시 돌아가 보면 인구가 100만이나 됐다는 거는 굉장히 축하할 일이지만 그만큼 다양한 시민들의 다양한 행정 수요가 좀 나오지 않을까. 네. 그렇기 때문에 시도 좀 변화를 조직상에서 물론입니다.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네.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네, 우선 이제 100만 도시가 되면서 새로운 제2 정무 부시장을 둘 수가 있고요. 또 공직자의 수, 직급 상향도 이루어지고 또 100만 도시의 미래 비전을 이렇게 구상하고 준비할 수 있는 고양 시정 이제 연구원 설립도 가능해지고 하는 이런 변화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역시 중요한 건 방금 우리 사회자께서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이 대한민국에서 10번째 100만 도시, 이 독일과 같은 선진국가도 100만 도시가 한 3개 도시밖에 안 될 만큼 네. 대단히 중요하고 또 우리 고양시는 서울에 인접돼 있기 때문에 서울과 수도권을 이렇게 포괄해 놓고 본다면 앞으로 통일시대, 남북교류협력 시대에 전진기지가 된다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저희들은 이 100만 도시의 구상을 안전의 문제, 또 일자리 창출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미래의 남북교류협력 시대를 준비하는 실질적인 평화통일 특별시로서의 네. 위상을 가져가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 2015년을 평화통일 특별시 원년회로 설정했고 또 그동안 장기적으로 개발하려다가 여러 가지 전임 시장 시절에 이렇게 추진을 했었습니다만은 국제적인 어떤 경제 상황 또 국내 경기 상황으로 진행이 안 됐던 장항, 대호와 송파 이런 JDS 지구도 네. 평화통일 경제 특구를 이제 법안을 내서 좀 추진 중이고요. 네네. 앞서 말씀드렸던 자동차 이제 클러스터 또 킨텍스를 중심으로 하는 마이스 산업, 고향 국제 꽃박람회 해서 좀 비약적 100만 도시의 발전을 꿈꾸는 2015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방금 제가 질문을 드리려던 2015년의 시정 방침에 대한 큰 그림을 좀 어느 정도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좀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해보면 먼저 지난해 세월호 사고도 있었고 네. 또 특히 고양시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것처럼 고양터미널 화재가 네. 또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고양시 입장으로서는 더욱더 안전에 좀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겠느냐 네. 이런 시각이 많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너무 이제 중요한 말씀이고요. 이제 안전 문제만 나오면 제가 만감이 교체합니다. 세월호 참사는 아시는 것처럼 전 국민이 슬픔과 이제 이 분노에 빠졌었고, 그러던 차에 저는 물론 이제 이 고향 시장 출마 때문에 시장이라는 직무를 정지하고 자유롭게 이제 선거운동을 했던 차지만 네. 고향 터미널 화재 사건으로 또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했고 또 시장에 제가 당선된 이후에는 구산동에 또 용오름 현상이라는 또 천재지변이 발생해가지고 네. 정말 절규했죠. 그래서 저는 이제 시정이라는 것은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 이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예방에서부터 위기관리, 사후관리까지 철저히 해야 된다라는 취지에서 시장에 제가 재선 시장이 되고 복귀하자마자 고향터미널 피해자 유가족들과 TF팀을 짜서 이 가해 측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위자료 문제라든가 또 치료 문제를 아주 잘 마무리했고요. 네. 그래서 마지막에 이 중국 동포까지도 눈물을 흘리면서 시장님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또 우리 그 고향터미널 화재 유가족분들하고는 거기에
그 기념비까지 네. 이 설치를 할 정도로 뭐 완전한 어떤 그 해법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분들의 한과 슬픔을 어느 정도 같이 했고요. 또 구산동 용호름 이 돌풍 사건만 하더라도 뭐 법이 다 안 되니까 천재지변이어도 그래서 지역의 국회의원들 또 시도의원들 또 우리 공직자들 군인들 해서 네. 최근에는 이 농원에서 또 장미를 이제 출하해 가지고 다시 재개하는 모습을 네, 보여주셨군요. 해외 수출도 예. 하고 해서 앞으로 어떤 우리 고양시정은 슬로건만이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들의 도시가 아니라 정말 따뜻한 마음과 마음이 오고 가는 그런 시정, 안전의 문제도 예방 또 위기관리 매뉴얼 또 치유 그리고 어떤 공동체적인 이런 나눔과 봉사 이런 공동체로 가는 면에서는 앞으로 아무튼 안전과 행복 그리고 일자리 창출 이 부분을 시정의 최우선으로 하고자 합니다. 공감하는 능력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피해자들과. 그렇죠? 네. 예, 알겠습니다. 방금 또 얘기를 해주셨는데 일자리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역 경제와도 직결이 되어 있고요. 고양시의 일자리 정책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네. 이제 그동안 저희 고양시가 잘 아시는 것처럼 서울의 배드타운이다. 또 수도권 규제 때문에 뭐 대기업이 들어올 수가 있겠습니까? 뭐 학교를 마음대로 증설할 수 있습니까? 뭐 2중 3중의 제약이었죠. 그러나 이제 다행스럽게도 뭐 저희 고양시는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정당도 다 틀리지만 함께 초당적인 노력을 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약 15,000개의 이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또 1조에 가까운 지역경제 효과를 가져다 준다고 하는 자동차 클러스터 사업이 잘 진행이 되고 있고요. 또 킨텍스는 전 경제부총리 출신의 임창열 대표님을 또 모셔와가지고 킨텍스를 중심으로 해서 뭐 원마운트, 아쿠아 플라넷 또 엠브로테라고 연결된 이 국제적인 신한류 문화 관광 사업들을 아주 잘 진행이 되고 있고요. 또 며칠 전에는 또 필리핀 등에서 국영방송에서 와서 인터뷰를 하고 갔습니다만은 또 그 외에도 고양 국제꽃박람회가 이제 3년에 한 번 하던 국제 꽃박람회를 매년 하는데도 불구하고 매년 3천만 불 이상의 수출 계약에서 약 1억 불 이상의 네. 수출 계약을 이룩했고요. 이런 좀 더 이렇게 메머드급의 고양시의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회생 프로젝트가 잘 진행이 되고 있고 바로 이제 이런 노력들 때문에 저희들이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 전국의 1위 도시라는 네. 이런 영예를 얻게 됐다고 봅니다. 또 좀 더 세부적으로 돌아가서는 우리 청년들의 일자리, 또 주부 일자리, 장애인, 어르신 이런 어떤 계층별로 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그걸 저희들은 일상화 해버렸어요. 네. 고양시 일자리 창출 센터하고 고양시에 있는 기업인 협의회 상공회의소하고 이렇게 그 미스매칭을 해결하기 위해서 수시로 구청 또 일자리 센터에 있는 뭐 사무실에서 이렇게 다양한 일자리 박람회를 해서 또 경기 케이블에서도 잘 이런 부분들을 실시간으로 우리 시민들에게 잘 알려줘 가지고 아무튼 좀 그 어느 도시에서도 시도하지 않는 항상적인 맞춤형 일자리 프로젝트가 네. 진행되는 도시가 바로 우리 고양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얘기로 좀 넘어가 보면요. 시장님께서는 늘 이제 사회적 약자, 이 경제적인 약자가 정당하게 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복지를 실현하겠다라고 강조를 하고 계신데요. 네. 이게 어떤 복지일까요? 네. 저는 이제 이 장애인의 문제, 또 사회적인 약자의 문제, 복지의 문제를 나와 무관한 이 다른 사람들의 문제, 장애인과 비장애인으로 접근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 이제 전진아 MC분은 어떨지 모르지만 가정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작은 누님이 청각 장애인이시고 또 얼마 전에 돌아가신 저희 아버님은 이제 그 돌아가시 직전에 말기암 투병을 하셨고 또 약간의 치매도 앓으셨고 또 저희 가족들, 친지들, 지인들을 보면 저마다 크고 작은 장애와 아픔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네. 뭐 제가 만난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이렇게 조금 소주 한 잔을 기울이면서 대화를 나눠보면 누구나 마음속에 있는 저마다의 어떤 이 눈물샘, 슬픔을 보면 다 장애의 문제, 또 질병의 문제, 근심 걱정이 있다는 거죠. 네. 바로 그것은 제 자신의 미래 문제이면서 가족의 문제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좀 따뜻함, 공동체적인 나눔이 공감이 되는 가운데 우리 고양시가 이 복지 정책 또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인 약자에 대한 배려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 국가와 중앙정부가 감당해야 될 복지적인 예산을 다 지방자치단체에 넘겨버리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우리는 못하겠다고 그냥 또 포기하는 상황이 나왔는데 저희들은 약 1조 5천억에서 2조 가까운 예산 중에서 무려 44.4%를 네. 예, 어르신들, 장애인들 또 사회적인 여러 가지 좀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 이런데 복지 예산을 투입을 하고 있고요. 네. 또 그 외에도 여성들의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이런 이 여성 안심 도우미 또 차량 그리고 그 외에도 이 장애인들을 위한 이동 또 장애인 차량 버스의 증차 그래서 아무튼 뭐 그 좀 사회적인 약자와 여성과 장애인 어르신 그게 다 포함되잖아요. 네네. 결국은 그분들이 우리 고향 시민이고 우리 가족이라는 거죠. 그런 데 대한 좀 투자를 우선하고요. 뭐 과도한 대형 개발 사업 뭐 도로 유지 보수 중요하지만 뭐 수천억 뭐 조 단위가 들어가는 이런 이 사업들은 가급적 예산도 없고 네. 그래서 좀 이렇게 신중하게 추진하면서 시민들의 안전, 건강, 행복 이런 쪽에 최우선의 이 예산과 정책을 우선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또 얘기를 하신 게 복지 예산이 워낙 또 비중이 많고 하다 보니까 이 재정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네. 시점이 됐습니다. 그동안에 뭐 민선 5기 출범 이후부터 보면 부채를 좀 많이 절감을 또 해 오셨고 네. 앞으로도 이제 어떻게 좀 재정 건전성을 네. 다시 지켜 나가실지. 네. 벌써 이제 처음 시장에 제가 당선됐을 때가 이제 4년 6개월 전인데요. 예산 담당 국장의 보고가, 실질 부채가 6천억에 가깝고, 가용할 수 있는, 좀 의미있게 시민들에게 투자할 수 있는 가용 예산이 거의 없다라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고, 그 와중에 이제 또 성남에서는 모라토리움 선언을 해서, 난리가 났고, 네. 또 지금도 뭐 서울, 인천, 이런 광역 자치단체장은 수조의 이런 이 부채를 지고 예. 있고, 지방에 있는 자치단체는 공직자의 월급도 못 주는 이런 이제 이 심각한 상황인 거죠. 네. 그래서 저희는 시청을 새롭게 지으면 수천억 들어갈지 모르는 시청사 이 건립 계획을 실제로는 백지화 해버리고, 네. 10억만 들여서, 물 새는데 막고, 뭐, 네. 균열 있는데 막고 해서, 또 그걸, 갤러리화 해가지고, 방송에서도 가장, 아끼는 전략적인 시청사로 이제 이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또 뉴스들 보니까, 서울시청만 하더라도, 네. 시청 관사가 수십억이다 해가지고 또 논란들이 있던데, 시민들이 정말 또 우리, 이 알뜰 주부들이 몇천 원을 아껴서, 콩나물을 사는 그 심정으로, 네. 저희 시정도 정말 알뜰 시정을 펼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빚을 열심히 갚았고요. 킨텍스 지원시설에 여러 관련된 그 미매각 부지를 팔아서 약 3천억 정도 저희들이 부채를 갚고 그러다 보니까 이자 부담만 200억에 가까운 부분들을 절감할 수 있었고 네. 남은 여러 가지 좀 부채들이 한 2천억 정도 있는데요. 어떤 욕심으로는 제 남아있는 임기 중에 다 팔아버려가지고 네. 실질 부채 전국 최초의 제로도시를 만들고 싶고 또 그 비용으로 시민의 건강
안전, CCTV, 네네. 또 우리 아이들의 교육, 또 어르신 복지 이런데 투자를 하려고 지금 전 공직자가 아주 특단의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좀 기대를 해보고요. 또 앞서 말씀하셨던 마이스 산업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신한류의 메카로도 뭐 좀 떠오르고 있는데 마이스 산업하면 네. 국제회의, 관광 뭐 이런 것들이 결합된 산업을 말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고양시에서 특히 이것을 주목하고 있는 이유 네. 어디 있을까요? 많은 이제 외부의 학자들이나 전문가들한테 저희들이 이제 컨설팅을 받았는데 고양시가 고양 국제꽃박람회도 있고 또 방송 영상의 메카 또 아시다시피 대한민국 1000만 관객을 돌파한 주요 영화들은 고양시에서 촬영이 네. 거의 다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로케이션의 천국인데 이런 많은 것들을 감안했을 때 가장 주력 산업을 킨텍스를 중심으로 하는 마이스 산업, 좀 더 구체적으로 가면 킨텍스와 호수공원과 국제꽃박람회와 또 원마운트 아쿠아 플라넷을 연결시키는 신한류 국제관광 산업이 앞으로 100만 도시 미래가 이렇게 먹고 살 주력 산업이다. 이런 데는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100만 고양시의 미래는 물론이고 경기 북부권과 수도권에 새로운 아주 떠오르는 아주 태풍의 눈으로 자리 잡을 거라고 이렇게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특히 이제 컨텐츠가 워낙 중요한 시대가 오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마이스 산업에 의미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교통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GTX가 이제 삼성에서 네. 킨텍스까지 연장이 확정이 됐고 네. 또 신분당선 연장도 추진이 되고 있는데요. 고양시의 이 교통 대책 어떻게 네. 갖고 계십니까? 아주 최근에 우리 고양시는 지역의 국회의원들 또 여러분들이 많이 협력해 주셔가지고 놀라운 변화들이 있습니다. GTX가 이제 조기 착공을 위한 타당성 조사로 들어갔고 또 예산까지 편성이 됐고 또 대곡 소사 복선 전철 역의 추진도 이제 이 예산 편성이 돼서 추진이 되고 경의선이 전 구간이 완공이 됐고 네. 또 강매역까지 또 존치가 됐고 제2자유로까지 완공이 돼서 아마 수도권의 최고의 이 교통망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보고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저희들이 전국에서 이 교통 체계의 최고의 이 평가를 받았다고 보고요. 이제 남아 있는 문제는 이제 신분당선이 네. 삼송을 거쳐서 킨텍스 동국대까지 연결되는 문제를 지금 지역의 국회의원들하고 해서 중앙정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또 용역에 들어가고 있고요. 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서울 외곽순환도로의 과도한 요금 문제를 제가 좀 주도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서 국회에서 이건 문제가 있다. 똑같은 남부 구간보다 적게는 2배, 많게는 10배까지 많은 네. 이런 불공정한 이 요금 체계는 안 된다라는 공감대가 있고요. 그래서 서울 지역에 있는 구청장들까지 전 시장님 좀 함께 동참해달라 이래서 아무튼 앞으로 이 서울 외곽순환도로 문제 또 인천대교 문제 이런 시민들의 그 혈세들이 이 과도하게 부담되는 이런 불공정한 문제도 꼭 바로 잡고자 합니다. 이번에 구정기간 때 좀 그런 이 요금의 네. 현실화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직은 좀 남아있는 과제에서 마지막까지 아무튼 이 인근 지자체 시민들하고 함께 네. 끝까지 싸워 나갈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지금 많이 흘러서요. 네. 저희가 이제 중요한 마지막 질문이 하나 벌써 남았습니다. 끝날 때가 됐나요? 시장님께서 남은 임기 중에 이제 꼭 이것만은 내가 해내겠다. 네. 이런 각오를 갖고 계신 게 있다면 어떤 네, 부분일까요? 우리 100만 도시 우리 시민들의 열정적인 참여 또 저는 해외에도 좀 살아봤고 또 국제적으로 활동도 많이 했지만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 백만 고향 시민은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 문화, 자치 수준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요. 지난 민선 5기 동안에 저는 인구 100만보다도 가장 살기 좋은 도시 1위, 그리고 주거환경 1위, 교육환경 1위, 그 다음에 시민소통 1위, 지방자치 1위라는 이런 최고의 평가를 우리 시민들과 함께 일궈냈다고 봅니다. 저는 남은 4년의 임기 동안 정말 대한민국에서 가장 시민들이 행복한 도시를 네. 꼽으라고 했을 때 고양시고, 또 우리 고양 시민들 스스로가 살아가시면서 너무도 이 행복하다는 그런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도시를 만드는 게 제 꿈이고요. 그런 대한민국 최고의 교육과 문화를 가지고 계시는 그 100만 시민이 살고 계시는 곳에 시장, 그러면서 가장 아이들에게는 친근한 아빠 같고, 또 많은 시민들에게는 이웃집 아저씨와 같고, 네. 또 전국의 어떤 시장보다도 낮은 자세로 섬기면서 열정을 바치는 이런 대한민국 최고의 시장이 되고 싶은 네. 게 제 꿈이고, 또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남은 열정, 모든 걸 100만 시민을 위해서 바칠 각오가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또 이 설 기간인 만큼 마지막으로 짧게 시민분들께 네. 인사 한 말씀 네. 해주시죠. 네, 우리 꽃보다 아름다우신 100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경기 케이블의 시청자 여러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건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건강을 지키는 길은 항상 긍정적인 생각, 웃음을 잃지 않는 여유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세상이 힘들고 또 때로는 아프고 슬플지라도 항상 웃음 잃지 마시고 긍정적인 마인드로 살아가시면서 마음의 로또 복권이 꼭 이루어지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최성 고양시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따뜻한 공감의 눈물을 자주 흘려서 울보 시장이라는 별명을 또 갖고 계신데, 그 흘린 눈물만큼 이 고양 시민들이 더 행복해지고 또 고양시에 웃음이 더 가득하기를 바라겠습니다. 100만 고양시의 발전을 기대하면서 신년 특별대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